많은 미용사들이 미용실 창업을 꿈꿉니다. 기술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언제 차려야 할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말 수많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연고 없는 타지에서 개인 미용실을 창업해본 경험으로서 직접 겪은 창업 과정과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미용실을 창업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언제 창업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미용 경력 몇 년 차인가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이너는 10년 동안 한 매장에서만 일을 하며 실력을 다지고 고객층을 쌓았다면 어떤 경우에는 미용 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실력이 성숙하지 않은데도 미용실을 성급하게 차렸다가 문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입니다. 사실 미용실을 차리는데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매출을 관리하는 방법, 그 외의 잡무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거기다 기술까지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체 언제 차려야 돼요?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용실 창업의 적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월 고정 고객이 최소 100명 이상 또는 재방문율이 7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혼자서 하루 예약 일정, 컷, 염색, 펌을 포함해서 스스로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객님들이 선생님 혹시 미용실 차리게 된다면 꼭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었다면 저는 그때가 바로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지금 계신 곳에서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꼭 쌓고 고객님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매장명을 정하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인 상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후보를 2개에서 3개 정도 정해두시고 상표 검색이나 포털 검색을 통해 겹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이름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사용하다가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미용실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정말 난감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상권을 분석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절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담당했던 고객층들이 자주 다니는 동네인지, 주요 타깃의 연령대와 분위기가 맞는지 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에서 40대의 여성 고객님들이 주 고객층이었다면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많은 동네나 혹은 직장인들이 많은 주거 밀집 지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지 선정입니다. 실제로 미용실을 창업해 보신 분들 중에 다 같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전면이 넓고 눈에 잘 띄는 1층 상가에 차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2층 이상의 공간이더라도 엘리베이터의 접근성이 좋거나 또는 간판이 잘 노출될 수 있거나 주차의 가능 여부 등을 따져보았을 때 좋았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적인 입지를 찾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계획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외주 시공을 하신다면 비용이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나만의 감각적인 미용실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이건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2배 이상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시는 원장님께서는 망한 미용실을 저렴하게 인수하셔서 본인이 직접 철거하고 2주 만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미용실을 오픈하셔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망한 미용실을 인수하셨고 미용을 하던 곳이다 보니까 샴푸대에 수도 배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비용을 정말 많이 아끼시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미용실 창업 비용과 인테리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추천드리고요. 미용실을 차리고 나서 영업 전략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손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오픈 초반에는 기존의 단골 고객님들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로 옮겼다는 걸 알리는 데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개인 브랜딩이 되어 있는 SNS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미용실 나가면서 내 고객님들의 정보를 그대로 주는 원장님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S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님들께 신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그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독이 되지만 내가 해왔던 시간과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은 미용실을 창업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용사로서 해온 시간과 쌓아온 고객들과의 관계, 기술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미용실을 창업하는 자산이자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미용실 창업은 단순히 미용실을 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세우고 공간을 만들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산, 그리고 자신감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첫 미용실이 분명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